안녕하세요, 티테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제 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필기구류, 그 중에서도 만년필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각 필기구에 대해서 지식이 좋아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제가 사용했던 거,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거, 뭐 간략한 장단점 같은 거를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되진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딱히 마땅히 놓을 게 없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안 쓰는 것들은. 자, 우측부터 설명드리면은 이 우측 4개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프랑스 여행 갔을 때, 건축 순례 갔을 때 프랑스 파리에 보면 방브 벼룩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가판에 놓고 막 파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서 만년필을 찾아가지고 그냥 막 샀습니다. 이거 싸게 팔길래 그냥 샀는데 퀄리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방식이 요즘에는 보기 힘든 방식, 옛날 방식이죠. 이렇게 눌러서 잉크에 넣은 다음에 놓으면은 잉크가 들어가는 방식. 예, 그렇게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쓰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묵직한 느낌 있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사왔어요. 막상 좀 쓰지 않게 되네요. 이 4개는 약간 그냥 이렇게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측 다시 가면은 좌측은 딱 봐도 아시는 분 계시겠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걸요? 라미입니다. 라미. 라미는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입문용으로 추천을 한 이유가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예.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고 뭐 한 5만원 남짓? 저는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라미도 몇 가지 제품이 있는데 뭐 제가 볼 땐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떤 거를 사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라미는 뽑기를 잘 하셔야 돼요. 특히 얇은 펜을 쓸 때 촉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두꺼운 게 있고 뭐 F닙, EF닙, 그러니까 F는 fine, EF는 extra fine,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얇은 거 위주로 많이 저는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EF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라미를 쓰는데 어떤 때 쓰냐? 제가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면 단면이나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한 도면을 한번 그려볼 때 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다만 같은 EF닙, 이 두 개가 같이 EF닙이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EF닙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달라요, 느낌이. 두께도 약간 얘가 두껍고 얘는 더 얇고, 그래서 얘를 저는 아주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라미는 뽑기 운이 필요하다.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같은 닙이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뽑기 운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주 그냥 막 사용하기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하고 심플하고 좋습니다. 데일리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선 입문하시는 분 저도 주저없이 라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조금 특이한 거예요. 에이피스라고 이태원에,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편집 매장에서 갔더니 이거를 팔더라고요. 케이스까지 해서 파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산 제품이에요. 국산 메이커인데 의외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얇은 펜이거든요. EF닙 정도 될 거예요. 써있진 않은데, 그래서 한번 써봤더니 나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산 제품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제 만년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라미를 쓰다가 뭔가 좀 더 좋은 거를 쓰고 싶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해서 이거 그래도 꽤 비싸게 샀던 것 같아요. 10만원 넘게 주고 샀었는데, 유명하죠? 필기구로 파버카스텔, 필기구 뭐 미술용품으로 유명한 파버카스텔에서 나온 만년필인데요. 얘는 특이한 게 이 몸통이 바렐이라고 하죠. 몸통이 나무로 돼 있어요. 이게 배나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무게감도 있고 이게 만듦새가 좋아가지고 소장할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뭐 사용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긴 시간 사용, 이걸로 제가 필사를 좀 했었거든요. 문학작품들. 근데 좀 오래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서명을 하거나 뭐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이 제 거는 여기 보면은 갈라져 있죠.
이게 목재 재질로 했는데 그 목재를 잘 사용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사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필히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펠리컨이에요. 말 그대로 동물 펠리컨 있죠? 그거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독일 제품입니다. 특징으로는 이렇게 펠리컨 이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펠리컨도 뭐 라인업이 다양한데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M205 제품, 약간 작은 제품이에요. EF 닙이고요. 이거는 피스톤식으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통이 이렇게 일체화가 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라미 같은 경우는 얘를 지금 잉크가 차 있어서 그런데 얘를 뺄 수가 있어요. 빼서 세척도 할 수 있고 빼서 잉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몸체와 일체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서 잉크를 넣고 이렇게 끝까지 올린 다음에 서서히 잉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잉크 넣는 방식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넣었잖아요. 세워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천천히 넣어요. 확 넣으면 기포가 올라오고 공기층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피스톤을 끌어올립니다. 천천히 끌어올리고 끝까지 다 이제 잉크를 충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게 열어줘요. 뚝뚝 떨어지게. 그리고 다시 잠굽니다. 왜냐하면 너무 잉크로 꽉 차 있으면은 어떤 기압이나 흔들림에 의해서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방울은 좀 빼서 공간을 좀 남겨놓게 충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잠그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클립 부분이 주둥이로 되어 있어요. 펠리컨 주둥이. 이거 굉장히 이쁘거든요. 아주 미려하죠. 그리고 윗단계는 이건 소버린이라는 제품인데 금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어요. 좀 더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고 이 닙에도 아까 M 제품과는 다르게 얘는 은색이잖아요. 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펠리컨 제품 또 어떻게 유명하냐면, 보통은 글 쓰는 분들, 작가분들 있잖아요. 작가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아니면은 고시 준비하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사법고시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신다면은 펠리컨 제품 추천드립니다.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만년필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길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필기 습관에 따라서 맞게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닙이라는 게 이렇게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처음 샀을 때는 서걱서걱 되고 잘 맞지 않아요. 그거를 한 진짜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사용하면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자기에게 맞는 그런 만년필이 됩니다. 예, 이렇게 참고드리고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 몽블랑 만년필이거든요. 사실 몽블랑 만년필을 저는 끝까지 안 쓰려고 했어요. 왜냐? 단순히 이 모양 때문에 이 모양 있잖아요. 이 전형적인 만년필 모양. 저는 이게 너무나 싫었어요. 고리타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만년필 중에는 일본 만년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일본의 뭐 파이롯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띠고 있어요. 고리타분한 형태. 제가 람이나 이런 펠리칸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도 너무 이쁘잖아요. 색도 이쁘고 모양도 세련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고, 몽블랑은 끝까지 안 쓰고 싶었어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저 이렇게 세자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써보자, 몽블랑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자라고 한 게, 이거 가장 작은 사이즈의 제품, 이거를 중고로 한번 사가지고 써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넘사벽인 거예요. 이게 와, 진짜 좋구나. 이게 어떤 최면을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걸어주냐면, 나는 정작 글씨를 못 써요. 개발색깔로 써도 이 쓰는 동안만큼은 진짜 내가 글씨를 잘 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 마법의 펜이에요. 그 마법에 못 이겨가지고 아직도 저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 쓰고 나면은 개판인데, 쓸 때는 내가 지금 명필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마치 붓으로 쓰고 있는 느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예를 저는 한 적은 없지만 서예 하시는 분들은 붓으로 한 획 한 획을 정성스럽게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맛에 중독돼서 아직도 만년필을 씁니다. 저는 사실 얘네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림 그릴 때 라미는 같이 사용하지만 몽블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 외에는 안 씁니다. 이 윗급은 이것도 중고로 샀어요. 이거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에는 이런 중고 만년필 샵이 굉장히 많고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를 다 써보고 이게 길들이기가 되게 잘 돼서 제 손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 5년 됐나? 한 그 정도에 사가지고 지금도 계속 데일리로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그냥 아예 얘 자체를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되게 이쁘죠? 여기 뱀 모양이 있고 비싸게 샀는데 이 제품 얘는 좀 물러요.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 더 출렁거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오래 쓰면 얘는 또 피곤하더라고요. 이거 아마 중고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를 써봤더니 너무 무른 거야. 그래서 오래 쓰다 보니까 손이 아파.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명용으로 사용하는 애다. 그 정도로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서명할 때는 진짜 물렁하게 부드럽게 서명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산을 해줘야 될 때, 그래서 업체에서 이제 뭐 어느 기간만큼 시공을 했고 그거에 대한 내역을 쫙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건 바이 건으로 보고 물량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서명을 많이 하는 날이 있어요. 한 달에 거의 월말에. 그럴 때는 무조건 몽블랑을 사용을 합니다. 얘로 서명을 하면은 진짜 내가 CEO가 된 기분? 약간 그런 착각도 있고 서명이 너무 잘 돼요. 혹여라도 만년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저것 한번 사용을 해보고 몽블랑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처음부터 몽블랑을 쓰면은 좋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를 써보고 마지막에 가서 몽블랑을 한번 써보면 아마 저처럼 몽블랑 팬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필기구 그 중에서도 만년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만년필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아니면 본인은 어떤 걸 사용한다 라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필요한 건 답변 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들어가세요.